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목회 이상원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50대 후반의 한태음인 목양칠 여성에게 이 자석침을 붙여 치유한 사례입니다. 원리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몸에 직접 침을 놓지 않더라도 자석을 붙여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을 활용한 침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인 체질이 태음인 목체질인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태음인 목양칠 여성의 불편한 증상을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불편한 증상부터 한번 알아보면 이 왼쪽 목에서 이 팔까지 저릿저릿하고 이 어깨도 통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슴은 뻐근하고 조이는 느낌이 심하게 있어 심장마비가 오는 게 아닌가는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런 증상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석침을 맞기 전날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열도 위로 자꾸 한 번씩 오른다고 하고요. 또 속은 또 더부룩하고 이 마른 기침도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이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불편한 증상이 생긴 원인이 대체 뭘까요? 여러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이 심장과 간에 그리고 신장에 열이 많았습니다. 또 폐는 많이 건조했고요. 50대 후반이니 노화와 갱년기를 주관하는 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의 음액인 신정도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 바로 신열이 상승해서 생기는 이 얼굴의 열감과 화끈거림이 되겠죠. 더구나 여성인이 이 혈이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면 정을 원활하게 농축하지 못하니 신의 정은 더욱 심하게 마르게 됩니다. 또한 혈이 부족해서 심혈을 채우지 못하니 이 심장도 안정되지 못합니다. 더 붙여 부부관계에 있는 이 자궁 때문에 심장이 추가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국화, 즉 신장의 열이 이 심장을 치는 것까지 더해지니 이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요동을 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가슴이 뻐근하고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한편 한태음인 목양체질의 이 간은 최강장부입니다. 이 건강이 무너지면 간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사기를 띠게 됩니다. 혈까지 부족하면 이 간열이 생기고 이 열이 위로 올라가서 이 눈까지 충혈됩니다. 이처럼 간열과 함께 이 간의 사기가 들끓으면 삼극관계에 있는 약한 폐가 더욱 위축되고 메마르겠죠. 그래서 폐와 기관지에서 건조함이 발생합니다. 이 건조함은 신열까지 더해지면 급속히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이 마른 기침이 반복되는 것이겠죠. 이 속이 더부룩한 것은 이 한태음인 목양체질의 장부간격 배열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장부간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간, 신장, 비위, 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비위의 소화기능이 약합니다. 더하여 심장과 폐도 비위의 허약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몸의 장부는 그 영양관계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돕는 상생과 서로 극하는 상극작용에 따라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장부에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반대로 도미노처럼 한 번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서양화학처럼 위장이면 위장, 간이면 간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면 결코 병을 이해할 수도 뿌리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분의 증상 해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4천 가우스쯤 되는 자석을 이 좌측에 응곡보, 영곡사, 곡천보, 행간사, 심소해보 그리고 우측에는 태음보, 족삼리보, 항곡사를 붙였습니다. 장부로 따지면 신장, 간, 심장, 폐, 위장의 육기와 허실과 한열을 조절했습니다. 자석을 붙일 때는 당연히 체질적 관점을 바탕에 깔고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원리침법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체질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침법, 육기침법, 수의침법 등을 놓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체질을 정확히 모르거나 체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팔체질 침은 오직 체질만 생각하니 역시 한계가 많습니다. 이 여성에게 자석을 붙일 때 이 목이 많이 건조하다면 폐경락의 태연열 외에 한두 곳을 더 자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음이라는 것을 고려해 체질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태연을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이미 다른 장부를 많이 자극했으니 사실 폐를 건드리지 않아도 상생상극 작용에 따라 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태연열에 추가로 자석을 붙였습니다. 자, 속 더부룩함 역시 위장경락을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족삼리보 항곡사를 했습니다. 두 혈자리는 위장의 문제가 심하지 않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부 허실과 육기와 체질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침에 관해 공부가 깊은 분들은 육기침이든 오행침법이든 삼침법이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가장 편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족삼리보 항곡사,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위장질환은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성분은 심한 증상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서 조만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이분의 증상이 왜 생긴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증상 호전 역시 쉽지 않을 테고요. 자석을 붙여드린 후에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내에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5분 뒤에 제가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심장도 한결 편안해졌고 이 어깨와 팔도 덜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 팔도 역시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으니 오장육부가 안정되면 절로 증상이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묻지 않았지만 아마 다른 증상 역시 좋아졌겠지요. 이 자석을 붙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상 개선 효과가 점점 커질 테고요. 지금 5분 만에 물어본 것이고요. 자, 원리를 정확히 알면 병에 대한 이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증상 역시 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87연구소에서는 대구, 서울에서 침법 강좌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침법을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87나라 카페 공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왕초보자라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태음인 목체질 자석침 치유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